창우파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썰전만 기다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심각해 보이죠? 자, 모든 걸 잃어버린 엄마, 그리고 나. 썰전만 기다립니다. 네, 뭔가 드라마의 제목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목에서 뭔가 느껴지죠, 맞죠? 그리고 사연도 굉장히 장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같이 좀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님 어서오세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혀 맞지 않는 카테고리지만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길 바란 마음에 올립니다. 제목이 너무 극단적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94년생이고 올해 26살인 여자입니다. 내용의 첫 시작은 5년 전 제가 21살 때였으니 14년도 얘기입니다. 엄마는 과거에 이혼하고 남자한테 뒤통수도 수차례, 물려받은 유산도 친오빠에게 다 뺏기고 친정과 연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엄마와 저는 긍정적으로 버티며 서로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았어요. 과거 힘든 일도 많았었지만 꿋꿋하게 엄마랑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만나던 남자가 엄마의 소중하지만 고액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고 그 이후에 갱년기가 같이 왔는지 말도 더듬고 자주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근데 나쁜 건 왜 항상 몰아서 오는 걸까요? LH로 2년간 장기 전세 주택에 담청되어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로 짐을 빼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오랫동안 아는 분 집에 신세를 줬고 기존 집에 있는 모든 이삿짐은 이삿짐 센터에 한 달에 15만원씩 장기 보관료를 내고 맡겼습니다. 다행히도 지인분은 저희를 1년 가까이 오래 머물게 해주셨고 덕분에 넉넉하게 이사갈 집도 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와 1년 가까이 한 달 보관료를 납부해오면서 종종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납 없이 입금해드렸고 총 보관료 183만원을 드렸습니다. 야, 오래 보관하셨네. 집이 부해졌으니 이삿짐 센터에게 짐을 다시 받고자 연락드렸더니 그럼 이사 비용 선입금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 완료하고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짐을 줄 수가 없다며 전 그전 트러블이 있던 걸 악용해 선불 안 주면 이삿짐은 안 돌려주겠다 하여 160만원을 더 드렸습니다. 와... 아, 이렇게 비싼가? 입금 후 연락이 안 돼요. 수차례 연락을 했고 연락이 겨우 닿았지만 업체에서 하는 말은 오랫동안 물건을 맡겨서 중간중간 상해 있고 또 망가져 있다. 이런저런 핑계로 보험사에 부탁해 주겠다며 이삿짐 날짜를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2달을 미뤘습니다. 중간중간 저희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핑계만 대다가 결국 저희는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물 손괴죄, 절도죄에 해당한다 하여 신고를 했고 저희는 자발적으로 그 이삿짐을 잡기 위해 그쪽 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아 거리뷰로 그 주소를 찍고 옆집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 업체는 유명한 이삿짐 사기꾼이었고 저희 짐을 다 팔아넘기고 돈 또한 받아가며 도망간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을 알고 나서 갱년기인 줄 알았던 증세가 더 심해지더니 결국 신경성 알츠하이머에 걸려 작년 초까지 저 혼자 돌보다가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어머니를 돌보면서 직장도 때려치게 되었고 빚은 빚을 만들었으며 늘어가는 카드값에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부조를 저질렀습니다. 다행히도 몇 개월 안에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 근처에 직장을 다니게 되어 점심시간마다 들러 잠깐 보고 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습니다. 엄마 나이 젊은 나이 65년생. 암보다 무서운 치매에 걸려 이젠 오줌 똥도 가리지 못하고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저 나이에 치매 안 걸리는데. 치매를 너무 일찍 걸리셨다 맞죠? 보통 한갑 훨씬 넘어서 걸리는데 50대 중반에 치매라니.
저는 사기를 당한 게 원통하고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견디지 못해 아픈 것도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경찰입니다. 지금 신고한 지 3, 4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상태 기소 중지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 당시 경찰 측에선 기다리란 말뿐 지금까지 연락통 없기에 국민신문고에도 올려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었습니다. 자, 엄마의 전 재산이 잃었고 건강도 저는 이 일로 인해 하나뿐인 엄마를 잃었습니다. 밤마다 울다 잠드는 것도 지쳤고 이 상황에 너무 화가 나고 후회됩니다. 조금만 제가 더 어른스러웠다면 남들이 보기엔 뭐 몇집 있고 몇백 낸 게 뭐 어때서 이 정도까지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엄마 둘이 살면서 모은 돈 없이 하루 살기 바빴었습니다. 전 대학을 다녀서 학비 번호나 정신 없었고 어머니는 밀린 대출값, 생활비, 식대 세 가지로도 버거우셨을 겁니다. 시간 지나 그냥 제 과거, 현재가 너무 부터하고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질 만큼 슬퍼서 익명이라도 올려봅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걸 감당하고 마음에 한을 품고 사는 수밖에요. 엄마만 안 아팠다면 정말. 하루하루 어머니 행동이 변해가고 둔해지고 대학병원에선 길어야 4년이란 말을 듣는 저는 정말 시간 가는 게 너무 슬픕니다. 가끔 어리광 부리려고 엄마에게 기파달라 하고 무릎에 베어 누워있던 나. 배고프다 하면 엄마가 끓여주던 두부 한가득 들어있던 된장찌개. 가끔 둘이서 한강도 걸으며 얘기하고 바람 쐬러 빨간 버스 타고 파주 아울렛에 놀러가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의 엄마 체온과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회사에서 몰래 쓰는 건데 눈물이 나려 하네요. 도움을 요청하려 쓴 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봐줬음 바라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 여기 또 있네. 미세먼지 가득인 날이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마음은 글 내용 봐서 너무 착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겪으실까. 야, 참. 혹시라도 우울한 마음에 한강이 뛰어들어 자살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 사연 꼭 읽었으면 좋겠다. 진짜 들었으면 좋겠네요. 좀 들었으면 좋겠네. 참. 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진짜 세상이 불공평해도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유일한 혈육이 어머니잖아요. 뭐 다른 분도 연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아까 기소 중지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기소 중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경찰입니다. 지금 신고한 지 3, 4년이 흘렸습니다. 현재 상태 기소 중지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쉽게 말해서 해외로 튄 겁니다.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뭐냐 하면 경찰관이 어떻게 잡아가지고 검사한테 기소 의견 넘겨야 되는데 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죠. 이 사람이 소재 불명, 뭐 해외 도피 이런 사유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경찰 측에서 기소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소재가 밝혀져서 잡기 전까지는 중지를 시켜 넣는 거예요. 유예를 시켜 넣는 겁니다. 홀드를 걸어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해 뭐냐?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의 소재조차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나라에 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해외 협조 요청을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협조 요청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각 나라마다 인터폴 조약이 달라요. 피어나님 아셔야 되는 게 해외 그러니까 인터폴
해외 파견돼 있는 우리나라 경찰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느 나라에 갔느냐에 따라 틀려요. 어떤 나라는 공조를 안 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공조를 해주는 나라도 있지만 안 해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만약에 갔다. 그러면 협조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인터폴 조약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비엔나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 뭐 일본 이런 나라는 다 돼 있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막 진짜 잘 안 보이는데 짱 박혔다가 뭐 그렇게 했겠죠. 피어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아, 느낌표 제발 그만 붙이면 안 돼, 진짜. 아, 느낌표 진짜. 인터폴 협조 요청한다고 무조건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외국 가면 대륙이 얼마나 넓은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국민들 잡으려고 하지, 딴 나라의 사람들 잡으려고 하겠어요? 어? 자기 나라에 있는 범죄자를 잡기에도 급급한데, 딴 나라에 잡아주려고 무조건 잡아주겠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전 세계 모든 경찰관들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어? 우리나라보다 비리경찰 심한 데도 엄청 많고, 어? 수십 번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해외에서 이제 짱 박혀가지고 소재가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중지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이 아셔야 되는 게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싫어가 기소중지를 먹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라 위로 이야기 드려도 아무런 도움 되지 않겠죠? 후원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맛깔나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경찰이 이 사람 찾으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닌데 해외로 튀게 되면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그냥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저한테 구원을 먼저 하시고 하면 제가 이분을 구원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아무것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만약 해외를 튀거나 하게 되면 경찰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잡을 수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경찰도 관할이 있고 범위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걸 경찰관이 물론 님 입장에서는 경찰관이 믿겠죠. 엄청 믿겠죠. 맞습니다. 미울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경찰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들도 이 사람 잡으려면 소재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해외를 짱 박혀가지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몇 년 동안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잡겠다고 다른 중요한 사건들을 뭐 이렇게 등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형사분들 입장에서도 가장 잡을 수 있는 사람도 먼저 신경 써야 될까? 그러니까 이 사람 소재 파악 안 되니까 일단 홀드 걸어놓고 다른 것도 신경 쓰겠다. 아마 외국으로 튄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인터폴 요청을 하고 소재 파악이 되면 검거하든가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삿짐 쓰레기 같은 사기꾼들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해외 가도 사기칩니다. 해외 가도 사기쳐요. 야, 쓰레기 같은 인간도 많네.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도 많다. 아유. 암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하나씩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항은 결코 본인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지금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괜히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했다. 지금 이 죄책감이 본인 삶을 굉장히 짓누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 때문이 아니에요. 본인 때문이. 그러니까 이분 아마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단둘이 오랫동안 생활이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고도 어?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다. 어? 엄마가 힘든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죄책감이 굉장히 삶에 현재까지도 굉장히 짓누르고 있을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그 충격을 어머니 이렇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너무 억울할 거예요. 나 옆에서 어떻게 어머니가 이 상태까지 갔는데 나 어떻게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 때문이 아니에요. 본인 때문이. 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에 소홀을 했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마 내가 봤을 때 어머니 자신이 알았을 거예요. 뭐냐 하면 정신적으로 내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상이가 똑같은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 어머니도 알았을 거야. 근데 아무래도 먹고 살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치료식이 늦춰버리고 치료를 해야 될 때 치료를 못하게 되고 거기다가 저런 정신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까지 겪다 보니까 이제 훨씬 빠르게 이제 저 치매가 걸린 거예요. 물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했는 걸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본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적으로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게 작정하면 진짜 멀쩡한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기꾼이라는 게 보통 머리가 아니라 보통 사람 꼭대기 위에서 설치는 거거든요. 작정하고 하면 답이 없어요, 사기라는 거는. 경찰관들도 인정을 합니다. 얘네들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작정해서 사기치는 건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설령 나였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나도 당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생각해요. 이삿짐이 사기치는 거 봤어요? 이삿짐 센터가? 살면서 이삿짐 센터가 사기치는 거 못 봤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변에도 못 봤어요. 나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렇게 주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삿짐 센터에 짐을 보관했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살기 바빴잖아요. 삶이 쪼들리니까. 그러니까 저기 일일이 막 신경 쓰고 할 겨를이 없었죠. 그냥 이삿짐 센터 돈 주고 하면 쟤네들 알아서 잘 보관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라면 나도 당했을 거야 이거는. 본인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에 보냈다고 해서 불효하는 게 아닙니다. 요양원에 지금 보냈다고 해서 아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요양원에 보냈는데 불효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늘어나는 카드 값에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불효가 아니에요. 불효가 아니야. 진짜 불효는 뭔지 아세요? 진짜 불효. 요즘 젊은 친구도 엄청 많이 저지르고 있지. 요양원에 부모님 그냥 떨궈놓고 그냥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불효야. 그 사람들 지금도 먹고 사는데도 그냥 부모님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부모님 이제 힘없고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거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뭐 해달라는 거 다 주르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좀 사리분별 안 되고 하니까 요양원에 짱 박아놓고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불효 아닙니까? 부모님한테 빼먹은 거 다 빼먹고 집 해달라 하면 집 다 해주고 뭐 사달라 하면 다 해주고 그래놓고 이제 부모님 이제 힘도 없고 나이도 들고 사리분별 못하고 중풍 치매 같으니까 요양원에 짱 박아놓고 자기들 명절이 그거고 안 찾아나온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진짜 부조 아니냐고 부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게 솔직히 고려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게 고려장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냥 돈 주고 고려장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 내가 결혼하기 싫은 이유가 그런 거야. 결혼하기 싫은 이유가 갑자기 생각났네. 여러분 고려장 없을 것 같아요? 난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할게. 결혼하고 나서 20년, 30년 되면 지금 한 20년, 30년 지나잖아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되면 고려장 안 당할 것 같아요?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여기 요양병원 있는 사람들처럼. 어? 갑자기 얘기가 뜬금없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진짜 부조하는 거죠, 부조. 어? 그래도 님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여기 보내지 않으면 내가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부모님을 붙들려고 있으니까 대출은 대출대로 쌓이고 내 생활이 안 되잖아요. 내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계속 안고 살 수 없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미래가 있잖아. 네 민생도 있고. 그게 어떻게 이기적인 겁니까? 어? 그리고 요양원에 보냈다고 해서 뭐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점심 때 와가지고 어머니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 없어요. 진짜 없어. 요양원 딱 보낸 이상 왕래 끊어요. 명절 때나 찾아뵙겠지. 명절 때나. 기껏 나와야 명절, 생일 이때 찾아뵙고 말고는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야. 어? 그분들 제가 요양병원 예전에 봉사활동도 해봤는데 그분들 정말 사람이 그러신 분들이에요. 사람이 그리우신 분들. 젊었을 때 자식들 그렇게 진짜 먹여 살린다 고생하신 분들인데 나이 들고 나서 이제 힘없고 이제 뭔가 능력이 없으니까 안 찾아와. 안 찾아온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외롭게 지내신 분들 많다니까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님은 불효급도 안 되는 거죠. 불효가 아닙니다. 불효했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물론 부정하고 싶겠죠.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게 부정하고 싶겠죠, 여러분. 어머니가 왜 저 멀쩡하시던 분 치매를 일으켰고, 근데 현실이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제 치매가 같은 사람이 멀쩡하게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따져봅시다. 현실적으로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그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정신이 그나마 좀 오락가락 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그래도 나를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동안만큼은 어머니하고 최대한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하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 엄마도 정신 차리고 일어날 거야. 그런 것보다는 어머니가 이제 앞으로 정신 차리고 이제 본인을 바라볼 날이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가 예전처럼 이렇게 건강 회복하기 좀 힘들겠다.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하자. 그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살아 계신 동안에도 어머니와의 추억들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겼으면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엄마와 만났던 것들을 일기로 쓰는 거예요. 하루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이미 점심 때 매일 어머니를 찾아뵙는다고 했잖아요. 요양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 놓고 이렇게 일기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아마 님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중에 어머님이 만약 본인을 못 알아본다, 건강이 심각해져가지고 더 이상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본인이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힘들 거란 말이지. 그럴 때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만난 그 순간순간을 추억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고 기록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뭐 수기로 써도 좋고 뭐 타이핑을 쳐가지고 엑셀이나 뭐 한글로 남겨도 좋아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내가 봤을 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머니야, 네가 그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어머니하고 나랑 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럼 이 남아있는 시간이 상당히 소중하단 말이죠. 이 순간을 그냥 날려보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올드게임인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커터로 보내지 마시고 이거를 휴대폰 사진 있으니까 휴대폰 사진 찍고 그걸 이제 뭐 일기 형식으로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일기장처럼 다이어리처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번째는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본인 인생과 미래를 생각하세요. 이거 냉정하게 봐야 돼. 냉정하게. 뭘 냉정하게 봐야 되냐? 앞으로 님이 살아야 될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어머니랑 마주하는 시간보다 앞으로는 어머니와 마주하는 시간보다 어머니와 마주하지 않는 그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시간을 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됐다 해서 본인 인생까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어머니는 쓰러지셨지만 남아인 나만이라도 좀 열심히 살고 이겨내고 하면 물론 지금 어머니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안 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죄송한 느낌표 저 2개 좀 안 붙이면 안 될까? 전에 그렇게 3번 얘기하는데 3번. 야, 참.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결코 본인 때문 아니, 내 탓 아닙니다. 내 탓 아니에요. 제인처럼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양원 보냈다고 해서 요양원 보낼 수 있습니다. 요양원 보낸 사람도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계속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치매, 중풍 있는 사람 혼자 감당 안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감당이 상당히 힘들어요. 거의 못 감당해요. 그렇다고 부모님 모시겠다고 해가지고 내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내 생활을 못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간병인 붙이면 돈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 요양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이게 왜 부주하는 겁니까? 아니, 요양원 보내놓고
아예 찾아뵙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그래도 님은 점심때 가가지고 매일 보잖아요. 효녀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니 현재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감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동안에 어머니를 많이 보잖아요. 그 시간들과 만난 추억들을 사진과 기록으로 조금 이렇게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이라 하더라도, 잠깐 본다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다이어리나 메모를 좀 꾸준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혹시라도 어머니가 만약에 없다, 내 혼자서 삶을 살아간다 하면 이 남아있는 기록들과 사진들이 이미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진짜로. 돈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만드시기 바랄게요, 이거는. 그 마지막은 어머니는 이렇게 됐지만 이제 남은 내 인생, 내 앞으로의 미래. 님 26살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젊어요. 젊고 다시 할 수 있어.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인 직장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잘 다니시고 돈도 모으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들더라도 삶이 나를 고달프게 하더라도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 삶의 어깨가 날 짓누르더라도 나는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어머니 잘 모시고 본인 인생 설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